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야시장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야시장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요즘 들어서 야시장을 진행하는 아파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요즘 아파트들이 이제 지상에 차를 못 다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공간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공간에서 야시장을 하기가 딱 좋아지는 거죠. 이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아파트 그 주차장을 막아 놓고 야시장을 했어야 됐으니까 이제 야시장을 크게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아파트에서 허가만 해 주면 야시장을 얼마든지 지상에 쫙 펼쳐 놓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야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하는 생각을 오늘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법적인 쟁점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정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야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아파트 공간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걸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게 아니라 공간을 빌려서 엄청난 장사를 하잖아요. 야시장이 결코 싸지 않죠. 뭐 아이들 금붕어 이렇게 뜰채로 낚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뽑기나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그냥 돈이 슉슉슉 나갑니다. 근데 거기다 인제 뭐 먹거나 하면 인제 돈이, 글쎄요, 거기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돈 꽤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돈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를 즐기는 거니까 그냥 이용은 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야시장은 '대충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데, 이게 돈이 모이면 상당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돈을 갈고리로 이렇게 쓸어 담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이용료 같은 개념으로 아파트에 돈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장소를 돈 내고 쓰라 이겁니다. 이제 물론 이 야시장이라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 입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돌고 도는 돈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어떻게 보면 자릿세를 아파트 입장에선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인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릿세를 받지 않습니다. 운영비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에 그 혜택을 입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운영비를 얼마 받아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가수 섭외를 해 오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업체와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면 뭐 법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한 걸 다 떠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가수 초청해서 공연하는 거를 모든 입주민들이 반기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인제 가수도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가수를 부르기는 어렵죠. 이 동네 행사에 어지간해서는 진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가수를 부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 갓난아기 키우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 아이를 겨우 재웠는데 갑자기 가수가 빵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와." 하고 아이가 "으아." 울고, 아 정말 생각만 해도 그 애 키워 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괴롭죠. 괴로워요. 제가 정말 갓난아기 재우는 입장에서 아이 겨우겨우 재웠는데 갑자기 큰 소리 나서 아이가 깨서 울고 하면 밖에 아무리 뭐 르세라핌이나 아이브, 자 정정하겠습니다. 에드시런이 온다고 해도, 콜드플레이가 온다고 해도 그건 화가 날 겁니다. 제가 크리스 마틴 아저씨한테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야시장을 운영해서 잡수입이 발생을 해요. 운영비를 얼마 받아 가지고 잡수입이 몇 천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인제 뭐 관리비에서 차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남아 가지고 쓰레기 봉투라도 몇 개 해서 준다든지 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도 나름의 공동체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 혜택을 '야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좀 화가 날 수 있죠. 운영비 안 받는 대신에 바이킹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면 뭐해요. 바이킹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그 바이킹 입주민들만 태워 줄까요? 애들한테 막 입주민 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지고 깐깐하게 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옆 단지에서 놀러 온 애들이 있는데 "너희는 여기 단지가 아니니까 이거 못 타. 돈 내고 타야 돼." 이러면 나름의 축제 같은 건데 그것도 좀 '모양새가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입주민을 위한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 아파트가 북적북적하는 거를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야시장이면 이제 밤늦게까지 막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야시장 계약서 같은 걸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아파트에서 바이킹 같은 거 했다가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런 거 못하게 못 박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소음 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각설이 품바 공연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또 인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킹 그 집 앞에서 탈 수 있다고 하면 또 아이들은 재밌을 수 있잖아요. 보는 사람은 좀 조마조마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대표적으로 운영비 대신해서 입주민들에게 얼마 상당의 경품 행사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붐비는 거 싫어해서 경품 추첨할 때까지 막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보면 '모든 입주민에게 편익이 과연 돌아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들 즐기려고 하는 것에 괜히 초치는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죠. 초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야시장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인제 막 보면 이제 자기 집 출입구가 거의 막히다시피 하는 동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인제 좀 답답하죠. 예. 근데 이제 운영비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하는 이유는 사실 이 운영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배임이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돈,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않고 임의로 그렇게 사용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 공용재산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업체가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죠. 이게 가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용료를 안 받고 '어차피 이거 이용료 안 받는 거니까 수의계약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업체들한테 전자입찰 사이트 막 이런 거 이용하라고 하면 또 피곤할 수 있죠. 그리고 인제 5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선정 지침 같은 걸 따라야 되니까 500만 원 넘는 돈을 받을 순 없고 그러면 그 5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자니 그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자 그러면 통 크게 우리가 운영비 받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인제 음식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가격 잘 깎아 주시고 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임의 여지를 좀 피해 가려는 게 있지만 또 누군가가 걸려면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거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 "배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지목해 가지고 고소를 하기에도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뭔가 쌓일 대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하나 더 얹으면 고소할 때 고발할 때 그림이 좀 좋죠. 예. 여러 사유가 막 들어 있는데 인제 이런 야시장권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
고발장 같은 거 쓰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이게 어쨌든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 업체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고 아파트 단지마다 또 다른 특징이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성립할지 안 할지는 잘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규모의 옆 단지에서 한 행사와 우리 단지에서 한 행사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단지가 지나치게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 근데 입찰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수의 계약으로 했다. 걸려면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우리 단지가 운영비 안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옆 단지는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옆 단지도 안 받았다. 이러면 이제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뭐 고소란 사실 그런 겁니다. 성립할 수 있냐 없냐, 고소가 가능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일단 걸면 걸리는 거고 법적으로 진짜 세밀하게 따져 봤을 때 성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결국 이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1 차적으로는 수사관님이 경찰 수사관님이 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제 검사님이 결정을 하는데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이게 누가 더 염치가 없어 보이는지는 좀 따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누가 봐도 야시장 끝나고 나서 그 뿔난 입주민이 그냥 고소를 했다라고 보이면 배임이 성립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인제 배임 이런 거 성립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다들 아셔 가지고 어쨌든 그 익스큐즈를 다 만들어 놔요. 어딘가에 다 회의록이나 이런 데다 다 기록을 남겨 놓고 어떤 취지에서 운영비를 안 받는지 다 명시를 해 놓기 때문에 입증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따져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고소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살펴봤는데 이거는 쪼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인제 따져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야시장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배임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입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고생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진심을 누군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진짜 잘못하면 걸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준비해서 즐겁게 입주민 모두가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